안녕하세요. 전자기사하고 전자산업기사 우리 국가기술 자격증 필기이론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메인 과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해당별로 주요 과목별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자기사하고 전자산업기사의 그 국가기술 자격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모든 과목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하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과목들이 전부 난해하게 어떤 회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계산해야 되고 또 회로 따져야 되는 그런 복잡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준비하시는 분은 이론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어렵게 느끼고 또 풀어나가는 걸 상당히 좀 껄끄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좀 어려운 측에 속하는 자격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일반 성격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특징은 좀 어렵다. 어렵고 모든 문제들을 전부 수학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기사하고 전자산업기사는 전기공학을 전공하시는 전기공학 그리고 전자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에 관련되는 쪽에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컴퓨터 공학을 또 공부하시는 이런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필수적인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격증은 취득을 하는 과정에 즉 이 자격증 공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취업에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을 준비한다든지 또 군무원을 대비하고 있다든지 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지하철, 철도 계통의 취업 준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 이론 공부 자체가 결론은 취업 대비 공부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장 어떤 공무원, 공기업, 철도계통 이런 쪽에 취업을 우선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격증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자기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관련 전공 과목의 이론을 이 자격증 공부하면서 재정리를 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졸업 후에는 또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또 기술사를 준비하는 그런 차후의 대비를 위한 분도 요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대비하는 자격증이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 어려운 그런 전공을 이 자격증 대비 이론을 공부하면서 손쉽게 전 과목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소 자기 전공에 관련되는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도 전부 그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론을 숙지해서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안 되신 분도 저하고 같이 과목별로 어떤 핵심 이론을 쭉 공부를 하면서 또 관련되는 예제를 풀어나가면 아주 손쉽게 과목 정리가 되고 시험 대비가 아주 쉽게 수월하게 합격을 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기 싫다고 하는 내용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아주 유익하고 흥미롭고 또 전공에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5주 정도만 주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휴일을 이용해서 복습을 잘 해주시면 5주 안에 여러분들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최선을 제가 다해서 아주 알기 쉽고 또 흥미롭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부과되는 그 자격증 과목은요, 제가 여기 쭉 메모를 해놨습니다. 우선 전기장, 전기 또 자기장에 관련되는 기초 이론을 다루는 전기자기학 과목이 있고, 또 이런 전기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회로를 구현하고 회로 해석하는 회로 이론 과목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여기 회로 이론은 알레시아는 이 수동 소자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회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동 소자뿐만 아니라 능동 소자까지 증폭할 수 있는 그 전자 소자라고 할 수 있는 능동 소자까지 같이 합해 가지고 실용적인 전반적인 회로 설계하는 그런 과목의 내용이 전자회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전자 소자의 어떤 물성적인 내용들이 있죠. 어떤 회로적인 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의 물성적인 특성이나 또 물성적인 원리를 다루는 물리전자공학하는 과목이 또 네 번째 과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전자공학은 전자기사로 응시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자산업기사로 응시하시는 분은 물리전자공학은 시험 과목에 부과되지 않고 그 대신 전자계측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측은 전자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만 전자계측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전자 관련되는 어떤 전반적인 회로들은 전부 디지털 회로 기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적으로 전부 회로가 응용이 되고 구현되는 그런 차원의 회로들이 실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기상이 일반하는 과목이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에 공통적으로 5번째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자산업기사로 시험 보시는 분은요, 전기자기학하고 회로 이론을 합해가지고 한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2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산업기사로 보시는 분은 전기자기학 10문제하고 회로 이론 10문제가 합해가지고 요게 한 과목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산업기사는 토탈 4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한 과목, 그 다음에 물리전자공학이 아니라 전자계측 요 한 과목 이렇게 되니까 4과목 80점이 전체 만점이 8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기사로 응시하시는 분은 전기자기학 회로이론이 별개로 전부 다 한 과목씩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자회로, 그리고 전자계측이 아니라 물리전자공학, 그 다음에 계산기 일반 이렇게 하면 5과목 100문항이 100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기사는 80문항 80점이 만점이 되는 그런 배점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은 평균 60점부터가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6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필기 이론시험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과목마다 40점 미만이 되면 과목 과락이 있어가지고 다른 점수가 상당히 높더라도 이제 과락 처리가 돼버리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점 이상 과목당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배점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쭉 고려해서 시험 응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교재는요. 사용하는 교재는 금년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우리가 아주 손쉽게 합격할 수 있는 손쉬운 우리 에듀피디에서 우리가 전용으로 지금 교재가 출간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게 되는 에듀피디 전자기사
또 전자산업기사 하는 이런 교재로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당 일주일 정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전자기사는 5과목 아닙니까? 그럼 5주 안에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합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손쉬운 5주 완성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금년에 새롭게 우리가 제작이 되어 있는 우리 이런 전자기사, 산업기사 교재 가지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게끔 강의를 저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과정 소개를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회로 이론 과목부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전자기사, 산업기사의 1회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관련되는 과정 소개를 설명드렸습니다.